네, 민심은 천심 코너입니다. 이 코너를 빛내주실 분은 한국인사이드 K 연구소의 배종찬 소장이신데요. 조금 사정이 생기셔가지고 스튜디오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두 분의 인터뷰, 강원도지사 후보들은 뭐 지역구가 강원도니까 당연히 못 오셨고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전화로 연결해서 그 아쉬움을 달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종찬 소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배정찬입니다. 네, 저도 너무 아쉽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여튼 네, 아쉬운 마음을 달래면서 네, 우리 청취자들께 좋은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죠. 네, 지금 뭐 가장 뜨거운 건 역시 지방선거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 또 지방선거만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까지 같이 합니다. 네, 주목해야 될 후보들이 누가 있을까요? 가장 크게 관심을 모으는 후보는 아무래도 광역단체장 선거로 치면 경기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경기도 네, 김동연, 김은혜, 그렇죠. 김동연 후보가 격돌을 하고 있죠. 네. 그렇죠. 워낙 또 치열하다 보니까 마치 지난 대선 같습니다. 여기가 또 양강 구도에서 한 명의 무소속 후보가 상당히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강원도 선거는 지금 김동연 후보 또 김은혜 후보의 치열한 양김 대전이거든요. 네. 이 대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의 이른바 윤명 대첩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고 대선 연장전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에 새로운 변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강용석 가로세로 연구소장입니다. 무소속 후보인데 이분은 어 후보 등록을 오늘 했나요? 하겠다는 이제 거겠죠? 네. 한다라고 네. 본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이니까요. 지금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물론 어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데일리 리서치가 중부일보 의뢰로 지난 5일, 6일 실시한 조사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지사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김은혜 44.8%, 네. 김동연 41%. 이 결과는 뭐 또 다르게 나온 조사 결과도 있고 치열한 접전입니다. 누가 앞선다라고 이야기가 할 수 없을 정도의 오차 범위 이내네요. 네. 네, 김동연, 김은혜 치열한 강용석 후보가 이 조사에서 10.1%입니다. 네. 10.1%. 많이 나왔네요. 두 자리 숫자거든요. 물론 네. 한 자리 숫자의 결과도 있지만 두 자리 숫자의 결과이고 또 실제 이제 선거를 완주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 투표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 지지율이 나온다고 한다면 경기지사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고문도 아닌 이재명 선대위원장도 아닌 강용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강용석 후보는 주로 이제 보수표를 보수 그렇죠. 유권자층을 김은혜 후보와 겹칠 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장인하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한다면 김은혜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또 서로 간에 뭐 단일화가 됐든 또는 후보 사퇴가 됐든 어떤 정치적인 결단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또 변수까지 강용석 후보 변수까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번 지방선거는 경기도에서 시작해서 경기도에서 끝난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근데 있습니다. 경기도 여론조사가 재밌는 게 그전 여론조사는 김동연 후보가 뭐 10% 포인트 차이로 이기는 것도 나왔다가 지금은 또 네, 지고요. 강용석 후보가 또 10% 포인트로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오는 거는 뭐 하여튼 경기도가 요동치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도 또 다른 조사 결과도 있으니까요. 네네. 다른 조사 결과까지 참고해서 봐주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네. 하여튼 그런데 그러면은 김은혜 후보나 강용석 후보의 입장은 뭔가요? 단일화 뭐 이런 얘기를 아직까지 하나요? 예, 서로 간에 구체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김은혜 후보는 김은혜 후보대로 왜냐하면 이게 단일화하겠다 어쩌겠다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지지층들이 또 약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후보들이 이런 이야기 잘 안 합니다. 네. 어떤 이제 기회가 만들어지면 할 텐데 김은혜 후보도 자기는 그냥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강용석 후보도 완주하겠다라는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제로 이 지지율이 다음 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초에 발표되는 결과들이 어떨지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초반에 그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경기도 판세가 또 엇갈릴 수도 또 좀 더 박빙이 되는구나 깻잎 반의 반정의 승부가 되는구나 라는 예측도 가능해 보입니다.
현재까지로는 유력 두 후보가 굉장히 지지율이 붙어 있는데 이게 네. 앞으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된다. 강용석 그렇죠. 후보라는 변수도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또 하나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도 아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안철수의 등판 때문이죠. 7개 지역인데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맞붙었다면 상당히 또 손에 땀을 쥘 정도의 승부처가 됐을 텐데 각각 또 다른 지역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역구보다는 지역구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영향력을 얼마나 미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사실 출마한 지역구는 개항을이지만 경기도에서 얼마만큼이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냐 또는 인천시장 선거를 승리해 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는 더 중요할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안철수 후보도 똑같습니다. 그냥 경기도 성남 분당갑 여기는 윤석열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도 표를 많이 얻었던 곳이고 안철수 후보와 또 인연이 있는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안대 또 연구소가 이 지역구 내에 있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이 에게 겨우 성남 분당갑 이기로 나간 거야. 그렇다면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느냐. 지금 강용석 후보 출마로 어려워질 수도 있는 김은혜 후보에게 얼마만큼 약이 되느냐 또는 선거 도우미가 되느냐 지지율 도우미가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도 더 크게 보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또 이재명 후보는 너무 당연하게도 총괄 선대 상임위원장이거든요. 전국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네. 안철수 후보는 중도에 사퇴하셨고 사퇴하기 전에도 지지율이 많이 나오진 않은 분이어서 네. 이재명과 안철수의 대결이라고 하면 약간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웃겼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니 네,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네, 그 부분을 누가 이야기를 했냐면 송영길 전 대표가 바로 그 논란에 대해서 왜 서로같이 그랬군요. 정면 승부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과 이재명 후보가 같이 맞붙는 것은 좀 뭐 별로 내키지 않는다 그런 의견을 이제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이 한 모임에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에게 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게 아니다. 안철수 이 후보의 경우에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은 그런 마음이었겠죠. 실망입니다. 실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바꿨습니다. 우리 이재명과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이런 말이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맞붙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다.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꿔서 서로 또 설전을 벌였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그냥 서로 간에 뭐 체급이 같고 아니고를 떠나서 얼마만큼이나 전체 선거에 영향을 미치냐. 이게 이재명 고문에게는 이재명 위원장에게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왜 빨리 나왔느냐, 선거 패배 승복을 하느냐 이런 비판이 이제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점차 그런 비판으로부터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는데 그래도 전체 선거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내냐. 그래서 지금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곳 정도는 승기를 잡았다.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효과로 적어도 7, 8군데 정도를 네, 이겨낸다면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상당히 활약했다. 또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전체 선거 지방선거에서의 역할도 있지만 또 자기 선거도 있잖아요. 그 이재명, 안철수 두 분은 인천 계양하고 분당에서 어느 정도나 승산이 있을까요? 근데 대체로 여기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후보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의상 그건 뭐 선거를 하는 건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지만 네네. 아니 여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출마를 하겠습니까? 아니요, 왜 험지에 나와서 또 성과를 거뒀던 분들도 있고 또 의미 있는 패배 노무현 대통령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부산 강서을에 2000년 총선에서 나갔다가 이제 허태열 후보에게 패배하면서 그때 이제 사실상 노무현 신화가 시작된 그렇죠. 것이거든요. 바보 노무현 뭐 네, 이렇게 근데 불렀습니다. 그때랑은 다른 것은 뭐냐면 네, 이번에는 사실상 두 인물 모두 지역구 보궐선거 출마했지만 사실은 경기도 지사 선거의 영향력 그리고
인천시장 선거를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역구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선거 초반이기 때문에 지역구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지역구 주민들에게 충성 제가 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보십시오. 당장 이번 주 후반 다음 주는 경기도 지역에 가서 지원 유세할 수밖에 없고 네. 또 인천의 다른 지역에 가서 인천시장 선거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지역구로 보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광역 지역에서 또는 더 넓게는 전국적으로 얼마나 성과를 올릴 수 있느냐.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는 경기도 선거의 결과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 이재명 후보는 전국적으로 7, 8군데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에서 이길 수 있냐. 특히 여기서 중요한 지역이 경기도와 인천시장 선거를 이길 수 있느냐. 이 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수도권 선거가 이후 전국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럼요. 지적이었고요. 이게 윤석- 왜냐하면 미래 권력까지도 좌우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에 더 힘이 실리느냐? 아니야. 그래 이건 정권 견제도 상당히 작동한 선거였기 때문에 미래 권력으로서 이재명 후보에게도 힘이 실릴 수 있는 그 결정이 선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틀 지났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날짜로 네. 4일째인데요. 취임식에서의 취임사 두고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또 뭐 반지성주의도 있고 자유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네. 이런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취임식과 관련돼서 바로 취임식의 여론을 물어보는 것은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네. 근데 취임식과 관련해서 뭐 다양한 이슈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니 반지성주의가 무슨 의미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이 인터넷에서도 반지성주의가 뭐냐 검색 열풍이 불고 아, 네. 빅데이터 언급량을 보더라도 반지성주의가 엔타이 인텔렉츄얼리즘이라고 해서 영어로 들어도 어려워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메카 시즌부터 시작해서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집단적인 인식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지성주의가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냐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지금 또 취임식의 경우에도 자유는 35번이나 등장했는데 이 공정과 통합은 왜 안 나오냐 이런 질문도 나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오창익 진행자께서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취임식에 누가 참석을 했습니까? 배우 김무선 씨가 참석을 했어요. 아, 네. 네, 여기다 뭐 가수 태진아 씨도 옥경이 참석을 하시고, 근데 참석을 하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지? 그러니까 참 성대하게 치러진 4만 명 이상이 참여한 날씨도 좋았고 그런 의미 부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국정 운영을 잘하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많았는데 근데 약간 격이 떨어지는 장면도 또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네. 예, 인터넷으로 제가 이렇게 꼼꼼히 분석을 해보니까 심사의 연설 내용도 좀 시간은 짧았고 이런 건 좋았는데 결국 심사의 메시지는 국민들에게 편하게 좀 쉽게 전달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구 세력 갈등에 대한 부분을 계속 좀 자극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대결한다면 결국 국민 통합이라는 것은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취임식을 바라보면서도 엇갈리고 있는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네. 바로 그 부분- 김건희 여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웅하느라고 배웅하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에게 인사도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떠돌아다니고요. 그러니까 네. 각자 보는 것이 다 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렇게 바람들이 보면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수 여사한테 가서 거의 90도로 절도 여러 번 몇 차례 했었어요. 네네. 네, 그런 부분은 또 그렇게 또 굳이 나쁘게 볼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각자가 보고 싶은 걸 보는 판도 그렇죠. 존재하는 거군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취임식도 그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결국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이 이 국민 통합이라는 것이 진영간 엇갈리는 과제다. 그다음에 네. 그것을 얼마만큼이나 더 실천으로 이끌어내는 역할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네요. 주어져 있거든요. 인사 알겠습니다. 문제도 그렇고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과제가 네.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통합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확인했고 그 국민 통합에 대한 무거운 짐을 대통령이 지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배 소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